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수학과의 닥터 대위청입니다. 오늘은 메디컬 뱅크, 의료은행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사실은 의료은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만들어 봤어요. 왜냐하면 뱅크라는 것은 보통 돈을 많이 보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은행에 가면 다 돈이 많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는 금도 보관하고요. 귀한 그 보물도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중요한 계약서라든지 뭐 서류 이런 것도 보관하고 주식이나 채권, 뭐 뮤추얼 펀드 이런 것으로 돈보다 더 귀하고 값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은행에서 보관해 줍니다. 자, 이 메디컬 뱅크, 이것은 제가 만드는 용어인데요. 실제 의료 은행으로서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정자은행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정자은행은 스पर्m 뱅크라는 건데, 스पर्m 뱅크는 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정자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정자는 바로 남자들의 그 생식기에서 나오는 바로 그 스पर्m, 그 정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이 정자은행을 이용하느냐 하면 앞으로 암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암을 치료하다 보면 이 나중에 정자가 쇠가 말려서 나중에는 아기를 못 가진다. 그래서 만약에 젊은 나이에 결혼하기 전에 20세에 지금 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정자은행에 일단 정자를 기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암을 치료하고 하는데 뭐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치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암을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뭐 케모테라피라든지 또는 레디에이션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원래 있던 그 정말 정자 생산하는 기능이 다 그냥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불임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뭐 섹스는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정자를 생산할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는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이 자기가 저축해놓은 그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가져다가 자기 아내와 난자와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해서 아기를 가지는 그런 불임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자 기증을 하려면 보통 20대, 30대 아주 건강한 그런 사람들이 정자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50대, 60대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맞아놨다는 정자가 원래가 질이 나쁜 그 정자였는데 그런 나중에 은행에서 책임질 일이 없죠. 그래서 아주 젊은 사람들의 그 정자를 기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자를 기증하는데 그 정자를 보관하려면 보통 아주 이 냉동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한 1,500불 정도 그 보관료를 내고 은행을 이용해야 됩니다. 냉동 보관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결혼을 해가지고 또는 아기를 가지고 싶을 때 인공 수정을 한다든지 시험관 아기를 할 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정자은행을 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자은행이 바로 이러한 메디컬 뱅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자은행이 있으니까 난자은행도 있겠죠. 예, 난자은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유로 여성들이 이 암 치료를 하게 되면 난소가 다 그냥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아기를 못 가집니다. 그러나 실제 그런 사람들이 이 자궁은 문제가 없는데 난소가 문제가 돼요. 이 레디에이션 테라피라든지 케모테라피를 하다 보면 그 난소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하기 전에 미리 난자를 미리 척추를 해가지고 다시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냉동해가지고 보관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 난소를 보관하는 데는 더 낮은 온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질소 탱크에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보통 한번 보관하는데 8,700불, 정자 기증하는 데는 1,500불인데 난자를 보관하는 데는 8,700불. 보관이 더 까다롭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관 기간이 5년 동안 정도 하는데 5년 지나면 아마 그 추가 비용을 또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보통 뭐 정자는 우리가 수집하기가 쉽지만은 난자는 우리가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로 주사 바늘을 넣어요. 그리고 이 초음파를 보는 가운데 이것을 바로 난소 바로 앞에 거기서 이 배난하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주사기로 흡입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난소에서 직접 이렇게 흡입을 하고 이런 아마 채취하는데도 어렵고 이 보관하는 것이 이렇게 경비가 많이 비싸게 먹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난소도 물론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암 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 뭐 5년, 10년 후에 이제 아기를 갖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자기 난소를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 이 정자와 시험관 아기를 일단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또 자기 그 몸에다가 주입을 합니다. 주사기 같은 걸로 이렇게 주입을 해가지고 착상을 시켜서 그것이 임신이 되면 다행이고 임신이 안 되면 또 한 구자 더 찾아서 다시 또 시험관 아기를 또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난소는 더 어렵고 보관이 어렵고 시험관 아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자와 난자의 언행이 있는데요. 또 특이한 언행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대혈 언행이 있습니다. 제대혈이 뭘까요? 바로 탯줄입니다. 탯줄. umbilical cord 뱅크가 있어요. 자, 그런 뱅크에서 뭘 하느냐? 왜 그런 것이 필요할까요? 이 탯줄에 있는 피는 아기한테서 나온 겁니다. 보통 엄마의 자궁에 붙어 있지만은 엄마의 체질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아기의 체질에서 아기가 거기서 오히려 자궁에 붙어서 거기서 증식을 해서 이것은 아기 몸의 일부입니다. 이 탯줄은 아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아기의 탯줄에서 나오는 피는 조혈 모세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혈구가 되기 전 단계에 그 줄기세포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다른 데서보다도 이 골수에서 나오는 줄기세포보다도 이 탯줄에서 나온 줄기세포가 훨씬 질이 좋고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다는 거죠. 배양을 하기도 쉽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불치병을 치료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대혈을 이렇게 보관하는 데는 제가 듣기로는 한 3, 4천 불 정도 든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 치명적인 병이나 암 치료에 이것이 쓰이는데요. 보통 이 줄기세포 이런 것을 많이 쓰는 치료 병이 어떤 것이냐면 재생불량성 빈혈이 생겨서 피를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할 때, 또는 백혈병이 걸렸을 때 그 치료할 때 이제 이 줄기세포, 그러니까 골수 이식할 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악성암, 임파선암 이런 것을 치료할 때 바로 이 나중에 온몸에 있는 피를 다 말려버리면, 다 죽여버리면 결국은 이 골수 이식을 해야 됩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낫 모양 빈혈 이런 것을 치료할 때 이것이 쓰이고요. 지중해성 빈혈도 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치의 면역병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가 면역병도 치료할 수 있고요. 특히 무릎 관절 같은 거 줄기세포로 치료할 수 있고요. 요즘은 파킨슨병도 이 병으로
줄기세포로 치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이즈라든지 백혈병하고 이렇게 동시에 치료받은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당뇨병을 완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황반성 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치료할 수가 있고요. 척추신경을 손상이 있는 사람들도 치료하고 알츠하이머 병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지금보다도 아무나 앞으로 가면 아마 수천 가지 치료 방법이 더 개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 8천 가지는 병이 이것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은행이 있는데요. 장기를 기증하면 장기를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은행에서는 이런 장기를 간을 받아가지고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기 필요한 사람, 장기를 주는 사람, 장기를 받는 사람과 그냥 매칭만 시켜줍니다. 그리고 매칭이 되면 이제는 수술실에서 그것을 장기를 주고받고 교환을 합니다. 은행에서는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눈이라든지 간, 피부, 신장, 폐, 심장 이런 것은 전자 매칭을 해서 수술실에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간을 저장해 두었다가 10년 후에 아들에게 기증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입원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주고받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땅의 은행은 유한합니다.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부패되거나 쓸모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도 은행이 있어요. 우리의 선행이라든지 우리의 헌금이라든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전도나 이런 신앙사역이 하늘의 은행에 저축이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투자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마음 놓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의 은행보다도 영원한 하늘의 은행에 많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